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더욱 간절해진 분양단지, 바로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죠. 근데 결국 분양 시기가 추석 즈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분양 일정이 대폭 뒤로 밀린 이유, 바로 DL-ENC의 설계 변경 신청이 전격 접수되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의 설계 변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번에 이런 통상적인 절차가 완전히 이변에 가까울 정도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네요. 건설사의 설계 변경안 접수는 행정적인 절차만도 최소 3주 이상이 걸리는 시간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둔 시행사는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건축 관련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분양에 돌입하는데, DL-ENC 측에서 설계 변경안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야 하는 해당 8월에 접수를 신청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로 인해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분양을 위한 최종 조율도 삐그덕거리던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 쪽에서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겠다는 신청까지 했으니 최종적인 분양 조율을 위한 분양가 심사는 더욱 뒤로 밀리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시행사 쪽에 불편한 심기가 약간은 묻어나 있는 액션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서울 분양이 지난달까지 4,998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같은 기간 14,000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거죠. 이유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지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둔촌주공은 작년에 분양을 했어야 했던 단지죠. 근데 분양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는 바로 분양가. 기대했던 분양가 책정을 받지 못한 까닭에 아직도 둔촌주공은 올해 분양도 안갯속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에는 대표적인 샘플이죠.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서울의 공급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죠. 일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연한 30년을 충족하더라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허용 기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 허들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재건축 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분양가 문제로 렉이 걸려있는 단지가 한둘입니까?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 면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선뜻 분양시장에 뛰어들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공급이 뒤로 밀리니까 계속해서 원치 않는 임대시장에 머물러야 하죠. 임대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갈수록 전월세 사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나마 내놨던 매물까지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세금의 상승폭이 커져도 견뎌낼 수 있다는 근자감이 있는 거죠. 왜냐? 내야 할 세금보다 올라갈 집값 상승분의 파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될수록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듯이 매물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기존의 분양이 예고되어 있었던 아파트들마저도 분양가로 인한 줄다리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DL-ENC에서 설계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8월 분양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맥 빠지는 일인 듯 하네요. 강동구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지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분양 일정의 고삐를 다시 잡고 늦추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건설사 쪽의 설계 변경안이 접수됐으니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동시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조율까지도 함께 이뤄진다면 늦춰진 분양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최종적으로 어떤 분양가의 턱시도를 입고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과연 어떤 분양가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동탄 디에트르 분양가의 임팩트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DH자의 개포 무순위 집중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일주일에 2번 로또를 하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강남에서 무순위 집중이 나오면 한 두 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짠물이 대부분인데 무려 5세대가 나왔죠. 그것도 평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84제곱과 118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은 정말 로또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아무튼 되든 안 되든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당첨 확률은 50%. 일단 제일 궁금한 점, 첫 번째, DH자의 개포 무순위 집중에 당첨되고 계약금만 치르고 전세를 줄 수 있나?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치지 않아도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 세입자 100% 구할 수 있는 방법,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대략 13억 원 정도 선에서 내놓으시면 하루 만에 나갈 겁니다.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정말 15억의 시세를 알토란같이 가져갈 수 있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치상 15억 시세 차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첨된다면 얼마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나는 전세 같은 거 필요 없고 당첨되면 분양권 바로 전매하겠다 생각하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양도세 내셔야 돼요. 1년 미만의 전매를 하신다면 77%의 양도세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만 12억 정도 되겠죠. 30억 분양권이라는 전제하에 18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14억 분양대금 빼고 취득세 4,900만 원까지 제하면 남은 돈은 대략 3억 5천 정도 손에 쥐겠네요. 그래도 큰 돈이죠. 앉아서 3억 5천을 버는 거니까요. 이렇게 바로 전매를 하면 3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 전세를 주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매를 하겠다면 양도세는 2년 후면 일반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략 7억 9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양도세가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되면 30억 시세로 따지면 취득세 4,900만 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1,200만 원, 2년치 2,400만 원 빼면 대략 시세 차익은 7억 정도. 이렇게 DH자의 개포의 현실적인 시세 차익은 2년간의 상승분을 고려해도 대략 8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DH자의 개포는 당첨되시면 되도록 매매하시면 안 되는 금단의 아파트입니다. 왜냐? 여기는 부동산 조정기가 와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상급지 중에 상급지이기 때문이죠. DH자의 개포, 청약 자격 부분에서 아리까리한 점이 또 몇 개 있어요. 무순위 집주 무조건 세대주라 하던데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한가? DH자의 개포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수리 오용제라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청약을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다가 완전 폭망하게 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only one, 오직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주택자분들이 자꾸 일반 청약과 헷갈려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항의를 하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명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자기 집 10억짜리 팔겠다고 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1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무순위로 환승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기존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유주택자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무주택 신분으로 청약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DH자의 개포에서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딱지를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무주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전에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사정상 포기한 이력이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일단 한번 긁었다면 다시 긁지 못한다는 겁니다. 청약 불가. 다섯 번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60세가 넘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본인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추석 즈음에나 해서 분양이 가능하겠습니다. 분양이 늦춰질수록 분양가는 더욱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자체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서 타임테이블을 앞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DH자의 개포, 실제 시세 차익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대박 아닙니까? 중간에 팔고 빠지면 되겠지만 이 정도 급의 아파트는 레어템, 적어도 반세기는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모든 주얼리가 농축될 만한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의 도전기가 항상 성공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